적절한 잔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0dB 이상이 되면 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경기장 같이 적절한 잔량이 아니다. 그때는 시온 값을 극단적으로 올려야지 좋은 소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C80 음악 같은 경우는 이게 음악의 종류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후기 잔향음이 많아지는 음악 같은 경우가 이제 클래식이나 파이프 오르간 같은 류인 거고 이제 타악기들은 오히려 좀 적어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스페이셜 파라미터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가 측정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번 세미나 때 측정을 할 거고 그냥 컨셉만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번 세미나 때 측정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할 텐데 공간 디자인할 때 후벽에다가는 흡음을 거의 많이 하는데 측벽에다가는 생각보다 흡음을 사실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귀가 앞에 두 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양쪽 귀에 시간차 가지고 왼쪽에서 오나보다 오른쪽에서 오다 느끼고요. 왼쪽 귀에서 소리가 크면 왼쪽에서 오는구나.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크면 오른쪽에서 오는구나 느끼고 이제 시간차 가지고 같은 레벨일 경우에는 왼쪽 귀가 먼저 도달하고 오른쪽 귀가 나중에 도달하면 야 왼쪽에서 오나 보다. 오른쪽 귀가 먼저 도달하고 왼쪽에서 나중에 오른쪽에서 오나 보다. 이렇게 우리 귀가 이렇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믹싱을 하거나 이어폰을 하거나 스피커를 쓸 때도 그런데 아주 예전에는 이런 스피커가 없었잖아요. 근데 무대 연주자들이 센터에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사이드에서 바이올린 치는 사람도 있고 중앙쯤에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요. 측벽 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측벽에서 오는 반사음들은 천정하고 바닥에서 오는 반사음보다 더 여러분한테 잘 받아들이고 잘 들리고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어쿠스틱에서 측벽은 굉장히 중요한 전기음향의 LR 스피커예요. 그래서 측벽에다 흡음을 너무 많이 해버리시면 그런 이미지를 다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벽에는 사실은 컨비네이션이에요. 흡음 플러스 확산이 같이 좀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수치를 iOS에서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우리 녹음할 때 무제한 마이크도 있지만 양제한 마이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AKG C414나 U87 보면 앞뒤로 이렇게 수음되는 팔자형 마이크, 피겨 웨이 팔자형 마이크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제한 수음하는 마이크 있을 텐데 컨덴서 타입 마이크들은 스위치가 있어요. 그 팔자로 가거나 아니면 무제한으로 가거나 카디오드로 가거나 그래서 무제한으로 한번 측정하고 팔자로 측정해서 두 개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무제한 측정을 하면 가운데로 놓으면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음하기 때문에 주로 측벽에서 오는 애들만 수음이 녹음이 될 거고 무제한으로 측정하면 이제 다 오는 거죠. 그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잔향이고 똑같은 반사음인데 측벽에서 오는 잔향감이 얼마나 많으냐 가지고 수치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레이터럴 프랙션 그 ISO 파라미터의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측벽에다가 전부 다 흡음제로 쫙 플랫하게 간다. 그걸 나는 몰라. 그냥 무시하고 갈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녹음실에서도 뒷벽에다가는 흡음처리를 확실히 하시지만 측벽에는 조금 섞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측벽의 반사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측벽에 어느 정도 반사가 많이 있으면 제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가운데 계신 분 입장에서 고개를 돌리든 안 돌리든 간에 왼쪽 귀에 소리가 더 먼저 직접음이 크게 더 도달하겠죠. 여기 반사가 왼쪽 귀에 더 세게 갈 거고요. 저쪽 반사는 설사 레벨이 같다 하더라도 더 멀어요. 그래서 음상을 이쪽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도 없이 왼쪽 오른쪽으로 갔을 때 눈으로 보지 않고 눈 감고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표현을 해주는 게 사실 저 수치거든요. 그래서 측벽에다가 무작정 흡음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뒷벽은 그냥 거의 무조건 프런트하고 뒷벽은 최대한 흡음을 하지만 측벽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확산제 역할을 한다. 그게 수치고 그거는 이제 저기 다음번 데이 2 때 이제 왜냐하면 제가 무제한 마이크도 가져야 되고 등등 하는데 무제한은 있는데 양장 마이크를 제가 오늘은 안 들어왔어요.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더미헤드 이 마이크도 다음 시간에 제가 가져와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귓볼이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잔인하게도 제가 이 귓볼을 칼로 확 잘라버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들리거든요.
위아래가 안 들려요. 소리가 위로 갔다 아래 갔다 안 들려요. 요 귓볼 그다음에 음원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가 안 들립니다. 귓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있는 소리는 모아주는데 뒤에 있는 소리는 블로킹을 좀 하거든요. 근데 저음은 잘 들어와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음은 조금 깎여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필터들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HRTF, 뭐 헤드 릴레이트 트랜스퍼 펑션, 뭐 VR 헤드기어 써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EQ질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 감고 바보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믹싱할 때 쓰는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인터는 상호 간격이고 오럴은 귀고 크로스 코럴레이션 두 기관의 상호 간격 아까 이제 레벨 차이하고 시간 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소리가 동시에 똑같은 레벨로 똑같은 위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똑같은 레벨에 똑같은 시간차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값을 1로 딱 정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레벨은 똑같은데 위상이 반대다. 소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가니까 위상이 반대다 그러면은 이걸 마이너스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위상이 반대다라는 얘기를 위상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되면 너무 복잡해지긴 한데 어쨌든 음파가 전달되는 게 음압이기 때문에 전달이 되면 여기서 음압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많이 몰려있을 때 보통 플러스 이렇게 갈 때를 플러스라고 하고 다시 당기는 걸 마이너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떨 때는 플러스로 도달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어떨 때 마이너스에 도달해요. 근데 그게 플러스 플러스이면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필이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사실 그게 캔슬되죠. 그거 그래서 에어팟 딱 누르면 캔슬되는 게 그게 그 원리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아마 데이 2 때 측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이너스 1이면 두 시그널의 크기는 같지만 페이지는 정확히 반대인 경우 1인 경우에는 두 시그널 크기가 같고 페이지도 일치하는 경우 0인 경우에는 아무런 두 개의 시그널이 그냥 다른 시그널인 경우를 표현하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녹음실이냐 공연장이냐에 조금 수치가 달라져요. 요구 조건이. 자, 지금 만약 여기가 공연장이다. 여기는 스튜디오면서 공연장인데 공연장이면 제가 IACC 수치를 정말 딱 가운데 좌석에다가 레벨 정확히 똑같이 맞추고 흡음 확산제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레벨로 가면 여기를 이 질은 IACC를 제가 1로 다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1인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 틀리죠. 여기 어떻게 특히 여기는 이제 아웃 오브 페이지 되겠죠. 그래서 공연장에서 IACC를 1로 맞춰버리면 전체 500석 중에 딱 가운데 1열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연장에서는 특히 라이브 퍼포먼스 할 때는 시그널 관계를 특히 더 상관관계 없게 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위상의 간섭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스튜디오 믹싱룸에서 정확히 딱 60도 각도로 딱 그 자리에서 믹싱을 한다. 그 경우엔 거기에 맞춰도 되겠죠. 왼쪽 오른쪽 할 때 좀 틀어지겠지만. 근데 요거를 또 맞추려면 측벽이 강한 반사의 콘크리트 벽처럼 강한 반사가 되면 강한 반사가 하기 때문에 이게 위상이 틀어지거나 안 되거나 정확히 표현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측벽이 지금처럼 저런 형태를 우리가 루버 구조라고 해요. 약간 확산이면서 안에는 흡음이고 여기는 확산되잖아요. 이런 루버 구조의 소리가 부딪히면 소리가 잘게 부서지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위상의 간섭을 좀 피해 주는 거죠. 자, 이걸 콘크리트 벽이면 튕겨서 이게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페이지가 캔슬되고 안 캔슬되고 근데 이렇게 부숴버리면 그 간섭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그래서 두 시그널 관계가 사라지는데 그래서 IACC 값이 아예 0인 경우에는 좀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0.2에서 0.38 정도 되면 그래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0.5 그러면은 보통 좋은 아주 좋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1-IACC는 뭐냐면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수치로 표현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논문들 같은 데서 1-IACC 역수로 그냥 쳐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 건축형 파라미터의 스페셜 파라미터의 레이터럴 프랙션하고 IACC는 측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측벽이 그냥 흡음이 아니라 흡음 플러스 확산이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측벽은 우리한테 여러분 귀가
이렇게 생겼다면 바닥과 천정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측벽은 굉장히 확산 처리. 그래서 이제 흡음공사 하신 분들, 특히 건축사분들은 뒷벽에다가 똑같은 보통 1m, 1m 1회배당 보통 흡음공사하면 얼마나 드나요? 1m, 1m 하면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뭐 타공판 같은 5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공사비까지. 그러면 뭐 저 뒷벽 그러니까 지금 잔향이 많아갖고 줄이는데 저 뒤에다 하는 게 측벽에 하는 거보다 한 1000배, 10,000배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돈은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썼는데 누구는 음해학 상식이 없는 사람은 측벽에다 흡음을 하는 거고 누구는 뒤에다 하는 거죠. 뒤에다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기음향 하는 사람들 스피커를 반드시 좌우 LR을 어디를 때려요? 뒷벽을 때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뒷벽은 거리가 튕겨서 올 8m가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그 얘기는 에코가 발생할 확률이 엄청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측벽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튕기는 거는 그게 이 경로 차이가 16m가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파라메타적으로 측벽은 흡음 확산 컨비네이션이 중요한 거고 뒷벽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흡음으로 때리셔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공사를 하시다 보면 흡음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측벽이 안 돼서 뒤에다 한 경우가 앞에나 여기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 이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무대 뒷벽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서포트 때문에 이제 흡음보다는 확산이 좋긴 한데 이쪽도 사실은 또 전기음향 입장에서 뭐냐면 여기에 공연장이잖아요. 그럼 여기 스테이지 모니터가 있어요. 이 스테이지 모니터도 뒤를 또 뒤지고 많이 때려요. 그리고 공연장 감독님들 잘 들으시면 스피커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 로우들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저음을 좀 흡음할 수 있는 타공판 재질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스테이지 서포트인데 이것도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측정을 하게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똑같이 무제한 소스인데요. 이제는 저 측정용 마이크가 지금 객석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무대에 있는 겁니다. 무대에 있는 거고, 요게 지금 무제한 소스, 그다음에 이게 측정용 마이크, 요거는 이제 사운드 필드 마이크인데, 이제 사운드 필드 마이크는 뭐냐면은 소리가 위에서 온 거, 아래에서 온 거, 옆에서 온 거, 이 옆에서 온 거, 앞에서 온 거, 사방으로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지 서포트 반사음이 여기서 이 반사가 유리하냐, 저 반사가 유리하냐, 이 반사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 파악하는 정도고 사실은 요거 두 개만 있어도 되긴 해요. 그래가지고 무대의 반사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러니까 여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뒤쪽 무대가 거의 흡음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주를 하면 모니터 없어도 서로 잘 들려요. 근데 제가 여기를 흡음 처리 그냥 쫙 해버리잖아요. 둘이 연주하면 인이어나 모니터 없으면 못 합니다. 근데 이제 클래식을 할 때는 사실 인이어나 모니터 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100명 올라가잖아요. 100명한테 전부 인이어를 다 줄 수는 없거든요. 100명한테 전부 모니터를 다 줄 수 없고, 그리고 클래식에 100명한테 전부 다 마이킹을 하지 않죠. 그냥 뒤에 위에다 오버헤드 그냥 하나 때리잖아요. 그 오버헤드도 사실 확성용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녹음용인 거지. 그래서 스테이지 서포트는 이제 여기 무대 위에서 1m 간격으로 요거를 놓고 저 측정용 마이크를 요 간격으로 놓으면 얘가 연주자고 바이올리니스트고 제가 두 번째 바이올리니스트. 내가 이 사람 옆에서 연주했을 때 얼마나 잘 들리느냐. 그다음에 이 사람 앞에, 이 사람 뒤에, 이 사람 옆에 하면서 무대를 옮겨가면서 찍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가 조금 높은, 특히 이제 이거는 20에서 20ms 사이 에너지가 많으면 되는데 이 수치가 높은 공연장일수록 뮤지션들이 그 무대에 더 서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녹음실 말고 뭐 교회나 아트홀이나 관공서 같은데 아니면 또 뭐 퍼포먼스 아트홀 같은 데에서 무대 쪽에 너무 과도한 흡음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뭐 뒤쪽은 좀 괜찮지만 너무 과도하게 흡음하시면 연주자들 모니터가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전기음향 할 때는 모니터를 다 죽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클래식이나 바이올린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 반사음을 일부러 만들려고 무대에 반사판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옆에도 반사판, 옆에도 반사판, 뒤에도 반사판, 천장까지 덮잖아요. 그거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스테이지서부터. 두 개의 공연장이 있어요. 음향 하는 사람들이면 항상 여기 가고 싶어하죠. 하나는
암스테르담의 콘서트 개바우. 하나는 비엔나의 뮤직브란. 여기 필요한번 오케스트라 맨날 연주하는데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클래식한 사람들이 되게 서고 싶어하는 무대인데 여기 똑같이 이 찬양 시간 2초고요. 되게 그 객석에서 들었을 때는 진짜 훌륭하다고 다들 얘기해요. 근데 뮤지션한테 물어보잖아요. 여기도 훨씬 선호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관객들은 그냥 똑같이 들리는데 모니터 믹스가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무대가 컴팩트하고 꽉 차게 해서 서로 다 리플렉션이 많이 있어 들리게 한다는 거죠. 라이브 콘서트 하시면 FOH 엔지니어가 저 뒤에서 지금처럼 뒤에서 관객들의 사운드 모니터링을 하고 폴드백 스테이지 모니터 엔지니어가 무대 옆 사이드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감독님들 믹스할 때 FOH 믹싱이 어렵던 거예요. 스테이지 모니터 믹싱이 어렵던 거예요. 얘가 한 1000배 더 어려워요. 특히 아이돌 가수 올라오면 돌아버리죠, 그죠? 정신없어. 얘가 훨씬 더 어려운데 그 얘기처럼 무대 연주자들 만족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올라갔을 때 서로 100명의 연주자들이 서로 모니터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믹싱 억스에 뭐 넣고 막 하잖아요. 모니터 믹싱 하는데 어렵잖아요, 사실. 뮤지션마다 또 성깔 걔들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같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가 같은 뭐 교향악단이 쓰는데 관객들은 만족하지만 여기서 더 모니터링이 잘 된다는 얘기는 내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도 중요하고 암스테르담 콘서트 개바우도 유명하고 여기도 유명한데 여기가 두 유명해요. 밖에 파라미터는 동일한데 여기는 이제 뒤를 객석을 이제 서라운드 형태로 뒤에도 객석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좀 해치는 그래서 오는 거죠. 스테이지 서포트 관점에서는. 자, 이제는 파라메타 설명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명료도 값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천정, 측벽, 뒷벽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다 할 건데 명료도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음악에는 보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음악하는 공간보다 우리가 공간 디자인하면 스피치하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료도 종류는 STI, SII, 알콘, 그다음에 C50 스피치, 그다음에 뭐 미군 부대에 사용하는 CIS까지 한 5가지 수치가 있긴 해요. 근데 국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STI입니다. 스피치 트랜스미션 인덱스이고 뭐냐면은 음성 전달 지수예요. 음성 전달 지수.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거는 제가 말하는 단어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아먹을 수 있냐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소리가 아름답다 예쁘다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컬이 대사를 쳤는데 그 보컬의 대사가 전달되냐 안 되냐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뭐 저음이 많다 고음이 많다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름답지 않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제가 이렇게 한번 할게요. 이게 제가 완전 고음 스피치 정말 듣기 싫은 목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소리가 더 꽂혀요. 단어가 더 잘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고음을 하면 훨씬 더 EQ를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STI는 음성 전달 실수고 0과 1의 수치로 표현하고요. STI를 최초에 측정하는 방식,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식은 제가 이 공간에서 여러분한테 받아쓰기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 학교, 마이크, 카메라, 스피커, 확산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 100개 정도를 받아 적어서 100개를 다 적잖아요? 그러면 1로 명료도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50개만 적었어요. 나머지 50개는 내가 못 적었어. 그러면 0.5로 표현합니다. 근데 100개 중에 100개를 다 안 받아 적어도 되고요. 60개만 받아 적어도 그 공간에서 오케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대화 단어가 10개면 10개를 다 알아먹지 몰라도 돼요. 그 중에 절반 이상만 넘으면 뭔 말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점심 콜? 이렇게도 다 알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약어도 쓰지만 단어가 문맥상 유추하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60% 0.6만 넘어가면 이거도 괜찮다. 보컬이 이렇게 뮤지컬을 하든 아니면은 뭐 공연을 했을 때 알아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0.8, 0.9까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 수치는 이제 미국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알콘인데요. 요거는 이제 자음 아에이오가 모음인가요? 자음 기억 니은 디귿 자음에 대한 손실률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걸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니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이거 두 개 다 환산이 가능한데요. 요걸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수치는 제가 뒀습니다. 그래서 0.6 이상, 그다음에 자원 명료도도 0.73 이상 이하로 가면은 이제 좋다라고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엑설런트까지 가는 공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여기는 이제 명료도가 진짜 조금의 오해도 없이 좋아야 되는 거 어딜까요? 법정, 회의실 이런 데 있잖아요. 강의실 이런 데. 이런 데는 조금 많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실은 명료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거에 따라 법정싸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공연장이나 강당 일반적인 곳에서는 0.6까지만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개념보다 명료도가 뭐 때문에 그러면 좋아지고 나빠지냐를 보셔야 되는데 명료도 측정기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측정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Ladies and gentlemen, this voice is a test signal to enable our engineer. 지금 이쪽 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Ladies and gentlemen, this voice is a test signal to enable our engineers to adjust the audios. Meine 이게 핑크 노이즈고 요게 화이트 노이즈거든요. 요거는 명료도 시그널입니다. 뭔 차이냐면 핑크 노이즈하고 화이트 노이즈는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게요. 그냥 같은 주파수의 같은 레벨이냐, 같은 밴드의 같은 레벨이냐 핑크 화이트로 구분하는데 명료도 STI 시그널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보이스는 완전히 저음하고 완전히 고음은 없습니다. 한 125Hz에서 8kHz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핑크 화이트 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국제 시그널이 있어요. 명료도 시그널이. 왜냐하면 제가 아까 받아쓰기로 아버지 어머니로 하게 되면 100개 단어 제가 100개 단어도 말할 뿐더러 여러분이 100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말하는 사람이 100명이 또 바꿔가면서 다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라는 문건창이라는 사람은 저음이 조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얘기해야 되고 다 바꿔가면서 해야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달 내내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저음 좀 사람 보이스 대역을 랜덤하게 플레이백하고 이게 얼마나 왜곡되는지 그냥 명료도 분석기로 측정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료도 시그널을 측정을 하고 여기 앞좌석에서 하나를 그냥 간단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여기 잠깐만 앉으셔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화면이 뜰 거고요. 제가 명료도 시그널 재생하면 하실 건 딱 이거 플레이 하나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STI 값이 나올 거고요. 지금 앉아 계신 좌석에서 음압 레벨이 나올 겁니다. LEQ가. 그리고 제가 준비되면 그래서 그 바가 쫙 다 차면 저한테 오케이 이렇게 사인 주시면 제가 네, 얼마나 나왔어요? 65 STI 저 60 STI가 0.65 STI. 그다음에 레벨 LEQ 밑에 얼마 나왔던가요? 13.7dB다. 딱 대화 레벨 정도 나온 거거든요. 앞좌석입니다. 자 뒷좌석은 저기 우리 박준석 엔지니어가 그 자리에서 지금 있고 지금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저 스피커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오케이. 네, 얼마 나왔어요? 9랑 61.9. 0.69, 61.9. 그리고 한 자리만 더 찍어볼까요? 저기 선생님. 그래서 제가 준비되면 플레이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나왔어요? STI가 0.77. 그다음에 레벨은 64.7.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데를 찍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명료도가 0.6 이하는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 앞좌석이 레벨이 63.7dB였고 지금 이게 뒷좌석이니까 뒤로 가면서 제 목소리가 레벨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스피커를 틀었으면 좀 작게 틀었나 봐요, 그죠? 줄어드는데 음원이 멀어지니까. 그리고 명료도가 뒷좌석으로 가면서 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은 앞좌석이 명료도가 왜 떨어졌을까요? 한번 생각이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명료도가 제일 좋네, 그죠? 0.77이고, 그죠? 얘가 제일 좋고 레벨은 64.7도 레벨도 가장 좋고. 뭐의 영향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스피커를 좀 작게 틀었는데 일반적인 공연장이나 믹스룸 환경에서 여기 자리가 스피커 커버리지가 아니에요. 커버리지 밖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쪽 뒤로 왔더니까 이 스피커 커버리지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레벨도 올라가고 명료도도 당연히 올라가는데 공연장에서는 이 앞좌석이 레벨이 되게 커요. 근데 명료도는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 누가 앉을까요? 여기 갑자기 이 지금 오늘 세미나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딱 왔어. 어디 앉을까요? 여기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둘이 앉겠죠, 그죠? 그리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냐고. 저기 뒤에 엔지니어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럴 거예요. 그럼 저기서 뭐 할 거예요? 마스터 페이드를 올리겠지. 시끄러워 할 거예요. 다시 내리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피커의 커버리지는 사실 한 90도, 60도로 그 고음 위주로 좀 가고 저음은 360도로 퍼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료도는 저음, 중음, 고음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저음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에 명료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명료도를 올리려면 그렇지, 프론트필. 그래서 VIP 스피커가 띵띵띵띵 도는 거잖아요. 아니면 센터필을 두는. 그다음에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스피커에 완전히 거의 정축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레벨이 훌륭할 텐데 제가 원래는 조금 더 레벨을 더 키우고 했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했을 거냐면 이 앞좌석의 레벨이 분명히 컸을 건데 명료도가 안 좋았을 거고 뒷좌석은 레벨이 더 줄어들었을 텐데 명료도가 좋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다고 명료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하고 보컬을 잘 알아보는 명료도 소리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명료도 영향을 주는 요소가 요겁니다. 일단 시스템, 만약 이게 녹음실에 믹스룸에 스피커가 있든 아니면 이 환경 자체의 프리퀀스 리스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한 저음, 중음, 고음의 잔향의 느낌이 플랫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냐. 일단 저음이 너무 많으면 명료도가 떨어질 거고 내지는 근데 고음이 많아지면 명료도는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제 플랫하게 나올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명료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파수 대역이 501K예요. 특히 2kHz가 명료도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간에 2kHz 대역에 이렇게 막 스탠딩 웨이브나 dB 좀 있다. 거기 명료도가 좋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좀 해결해 주셔야 되고 거의 한 60% 이상이 2kHz예요. 그 다음에 1kHz, 그 다음에 500. 501, 2개 이거 세 개만 잡아도 괜찮아요. 좀 되면 이제 4kHz까지 가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명료도 값을 옛날 컴퓨터가 조금 좋지 않을 때는 500Hz, 1kHz, 2kHz 이 세 개만 가지고 명료도를 측정했어요. 그게 라피드 STI에서 라스티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4년 이후로 안 쓰기로 했어 그거는. 그래서 이제는 ST로 보시면 돼. 지금 STI는 120부터 8kHz까지 보는 대역이니까. 그리고
직접음대 반사음 비율. 아까 제가 말씀드린 C7, C50, C80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C50 값이 충분히 높으면 C7 값이 충분히 높으면 명료도는 좋을 거예요. 근데 후기 반사음이 많으면 명료도는 떨어질 겁니다. 잔향이 많아지면. 근데 문제는 C80은 아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녹음실이나 믹스룸은 일단 대대하게 만들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공연장이거든요. 거기는 공연장이 어렵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데가 또 교회거든요. 이건 너무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정말 어려워지는 문제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대중음악을 하기 위해서 적정 잔향 시간은 이제 뭐 1에서 한 1.5초 정도라고 봤잖아요. 근데 그 잔향을 맞춰놨는데 지금 명료도가 너무 안 나와. 그러면은 방법은 흡음을 더 해가지고 잔향을 확 잡아버리면 명료도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건축형 파라미터 중에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잔향 시간을 우리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향 디자인할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잔향은 유지는 하는데 그러니까 음악의 종류에 따라 다른 잔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즈냐 클래식이냐 오케스트라 다른 잔향을 요구하는데 다른 잔향에도 명료도는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정답은 요거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공간의 잔향 시간과 에코라고 했는데 에코는 무조건 없애야 되죠. 소리가 두 개로 들리는 건데 공연장이든 뭐든 간에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될 대상인데 잔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리버브레이션 울림, 에코도 우리말로 하면 울림이어서 울림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이게 에코인지 리버브레이션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가끔 라디오 방송하면 가수들이 노래 부르다가 제 모니터에 에코 좀 넣어주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리버브 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둘 다 울리면서 혼용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리버브레이션, 에코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메아리하고 잔향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 혼용해서 써버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리버브레이션 타임 같은 경우는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요구되는데 그거를 둔 상태에서 명료도를 확보하려면 결국은 답은 직접음대 반사음 비율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공간에 이 마감재는 손 안 댄 상태에서 잔향을 손 안 대고 직접음의 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피커가 방사각이 엄청 넓은 게 유리할까요? 좁은 게 유리할까요? 좁은 게 유리하죠. 근데 스피커를 디자인해 보시면 고음은 무조건 좁아요. 저음은 무조건 넓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저음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든 고음은 넓혀야 돼요. 그거 하려고 만들어진 스피커들이 있죠. 뭐죠 그게? 뭐라고? 코엑시얼도 있고 우리 저기 공연하면 이렇게 스피커 주렁주렁 매달잖아요. 라이너리. 그 매달아서 뭐예요? 라이너리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저음은 갈수록 더 지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음은 일부러 좁게 만들어서 스택이 돼요. 고음은 점점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라이너레이를 쓰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결국 저음하고 고음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포인트스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라이너레이 가지고 스테디움에서 하는 거예요. 잔향이 엄청 길기 때문에 굳이 줄일 수 없는데 이 직접음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음을 막 24방 걸면 저음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레이를 한 24방을 걸면 고음하고 저음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8통 걸다. 근데 이제 우리 라이너를 하면 처음에 8통 했다가 돈 없으니까 6통 갔다가 4톤으로 갔다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발주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도 라이너로 가야지 않겠어? 그랬더니 꿈도 꾸지 말라. 그 예산 택도 없다. 좀 해주라. 해. 아이씨 하자. 없다는데 한 통 줄이고 2통 줄이고 결국 뭐 6통 4통 그거 쓰나만 해요. 사실은 의미 없다. 그래서 어쨌든 라인 어레이 자체가 나온 이유가 사실 저 직접음대 반사음 비율을 그냥 확 올려버리려고 나온 거예요. 사실 그게 저 올린 거죠. 그러니까 뭐 달라스 스테디움이든 뭐 토트넘 하스피 경기, 손흥민 경기하는 화이트 하트레인이든 경기장에 라이너레이 걸려 있어요. 잔향이 막 5초 6초니까 잔향을 못 줄이니까 직접의 비율을 올려갖고 명료를 올리자라는 거죠. 그게 답입니다. 대구 스타디움도 제가 라이너를 걸었죠. 어쨌든 자 명료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잔향하고 에코는 없앨 수 있어. 직접음대 반사음 비율은 우리가
올릴 수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그다음에 리버브레이션 타임은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못 하는 거. 그다음에 공간의 배경소음 레벨을 낮출 수 있는 게 유리하니까 이건 방음이죠. 그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얘기 떠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스피커 간의 커버리지 중첩. 스피커가 로우가 넓기 때문에 로우가 겹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좁은 걸 써야 되고. 근데 무조건 어레이나 어떤 스피커를 쓸 때 저음이 웨이브 가드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저음에다 웨이브 가드를 달아주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해결책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명 어쿠스틱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지만 공간의 문제가 파악이 됐어요. 이게 명료도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큰일 났는데? 해결책이 어쿠스틱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이거는 직접음이 있고 반사음이 있으면 어쿠스틱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반사음을 줄이겠다는, 흡음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직접음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라인 어레이나 혼으로 전기음악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은 뭘로 해야 될까요? 오늘 소리지어 세미나 되니까 무조건 소리지어 그 흡음제로 해야 되나?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 전기명 스피커로 해야 되나? 근데 보통 이제 두 회사가 만나면 이렇게 막 싸우지. 에이씨, 건축을 해야 돼. 에이, 뭘로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감독님 어떠세요? 뭐 두 개 지금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돼. 스피커로 할까 아니면은 거기 공연장 흡음제 건축명으로 할까?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는 거 물어보는 거야. 무슨 상황이에요? 거기 말씀하실 것 같아. 무슨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그렇죠, 예산이죠. 야, 흡음공사를 했더니 10억이다. 야, 라이너를 이렇게 해서 나왔더니 5억이다. 이거예요. 야, 라이너를 했더니 10억이다. 야, 흡음공사 2억이다. 이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 고민할 게 없어. 그래도 예산이 남아. 둘 다 하세요. 최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음향 엔지니어로 솔루션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예산은 항상 부족해. 그래서 특히 경기장 같은 데서는요, 이제 흡음제로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너무 커. 흡음제로 잔향 시간을 한 2초로 낮추려면 한 100억 들 거예요. 너무 크잖아요, 공간이. 근데 이 정도 공간이나 실내 공연장 같은 데는 스피커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요 마감재 흡음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쌀 겁니다.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거 된 다음에 이제 스피커를 뭐 에러쿠스틱을 걸든 DMB를 걸든 메이어를 걸든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 안 대놓고 야 우리 메이어 라인 의미 없다 드리는 거예요. 자, 철저하게 예산에 따라서 명료도를, 보컬의 명료도를 올리고 싶으면 예산에 따라서 건축형 솔루션이냐 전기형 솔루션을 판단하셔야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온다. 무조건 건축명도 아니고 무조건 전기명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쿠스틱이 아니라 전기음향 하시는 종사자시겠지만 그래서 건축음향을 같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장의 문제가 건축음향인지 전기음향인지도 알아야 돼요. 보통 둘 다예요. 보통 둘 다인데 그럼 솔루션이 둘 중에 뭘로 해야 되냐? 예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디자인을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제가 많이 끝까지 못하면 데이 2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 2도 다 오시라는 얘기지. 다 오셔서 해보자는 건데 음향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임펄스 모양인데요. 그 임펄스가 사실 다른 건 아니고 웨이브 파형이에요. 풍선 녹음하면 이렇게 생기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지금 이게 소스 마이크고요. 이게 연주자면 지금 요 직선으로 간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아주 가까운 데서 여기서 연주한 사람 여기 들으면 아주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레벨이 되게 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축입니다. 가장 센 걸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요거거든요. 점선.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두 번째 반사음인데 얘는 얘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이 다음이고 이건 멀기 때문에 레벨이 더 줄어들었죠. 요겁니다. 세 번째는 또 요거네. 요겁니다. 레벨이 좀 이렇게 쭉 표현한 게 요게 임펄스예요. 여기 이 임펄스 안에 우리의 모든 음향 정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엄청 많은 좌석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스타디움 할 때는 뭐 한 일주일 내내 하는 거고 공연장 해도 그래도 한 하루 한 이틀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들었던 우웅 그 소리 있잖아요. 계속 들었어요. 귀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이렉트 사운드, 직접음, 그냥 스피커나 하여튼 음원으로 직접으로 내 입에서 바로 나온 직접음, 그 다음에 얼리 리플렉션, 그래도 어디라고 했죠? 0.05초 이전에. 사실 걔들도 에코고 반사인데 여러분 귀가 구분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을 레이트 리플렉션, 그 다음에 리버브레이션 이렇게 부르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임펄스가 나왔는데 이따 에코에 이런 임펄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여기 어디에 이렇게 튀어나온 녀석이 있어. 이게 에코예요.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 이렇게 튀어나온 얘네들이 보통 후벽이에요. 그 다음에 발코니고. 그걸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공간의 부피 가지고 잔향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건축사분이 잘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같은 채적인데 이렇게 생긴 데하고 이렇게 생긴 데가 있으면 회의실을 만들 때 원형 회의실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롯데 오산연산에 원형 회의실. 왜냐하면 이렇게 앉으면 둥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서로 수평적인 회의를 해야 되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취지는 좋아. 근데 소리는 돌아서 다시 와서 에코로. 절대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직사각형 형태는 사실은 이렇게 가꾸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이걸 임펄스로 따보면 차작이 같기 때문에요. 잔향은 아마 똑같이 2초일 거예요. 2초가 됐든 1초일 텐데 아까 떨어지는 모양이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자연스러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얘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시공이나 준공 측정 보고서에 제한 요청서에 잔향 시간은 1.5초였기 때문에 만약에 1.5초였다. 우리도 만족했다. 오 준공 땅땅땅땅 했는데 여기는 소리가 좋고 여기는 소리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문서 가져와. 문서 하자 없어요. 그래서 요 엔벨로프 그래서 T10, T20, T30 요걸 좀 생각하셔서 임펄스 모양으로 그 현장의 느낌을 파악하셔야지 잔향 시간이 1.2초입니다, 1초입니다, 2초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현장 콘서트를 문성욱 감독이랑 측정해 보니까 잔향 시간이 1.5에서 2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여러분 저기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잔향 측정해 보시면 1.5초, 2초 나와요. 화장실에서. 그러면 그 화장실에서 클래식을 할 수 있냐? 아니잖아요. 예술전당하고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잔향 시간이 몇 초 숫자로만 제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제발 T10, T20, T30 이 엔벨로프 오브 사운드 맨날 컴프레서 리미터 하면서 우리가 만지는 요걸 좀 생각하셔서 접근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좀 답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게 나오는 건 뭐냐? 결국은 입사각과 반사각에 의해서 아까 그 16m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냥 찍찍 오토캐드로 그려보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감재 디자인인데 요거는 이제 사빈 잔향 시간 굳이 이걸 제가 음향 전부 다 시험 문제는 자주 내긴 하는데 한번 이제 흡음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재질의 마감재가 있는데 125, 200, 500, 1kg, 2kg, 4kg 주파수 대역이 있고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는 0.1, 0.1, 0.2, 0.2, 0.0 이렇게 되는 이제 흡음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할게요. 흡음률은 뭐냐면 0과 1 사이 수치인데 만약에 업서션 코에피션트 흡음률이 1이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부딪혀서 100%다 흡수하는 게 흡음률 1인 거고요. 0.5면 반은 흡수하고 반은 다시 튕겨내는 거. 그게 0.5입니다. 그게 주파수 대역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주파수 대역별로 고른 흡음들을 골라주는 게 우리 EQG를 하는 거예요. 전기배 EQG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이렇고 플라스터 보드면 이제 9mm 플라스터 보드면 석고보드잖아요. 아마 천정이 석고보드가 아니에요. 보통 천정이 석고보드인데 뭐 흡음 텍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톤 이런 거. 걔네들 보면 이제 얘는 저음 0.4, 0.35, 0.2, 0.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글라스는 유리입니다. 유리 흡음률이 0.07 거의 안 되죠. 그 다음에 어코스타일은 이제 흡음재 같은 거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흡음재들이에요. 되게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글라스 파이버는 유리섬유. 유리섬유인데 이거는 사실 스피커 안에 들어간 몸에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모든 주파수는 다 보지 말고 1kg만 보자고요. 1kg만 딱 보고 만약에 이런 직사각형의 룸이 있는데
천정이 9m, 가로 세로 10m, 높이가 4m면 부피는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로 세로 곱하면 부피는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 부피가 360도 나올 겁니다. 4 곱하기 9 곱하기 10 하면 여기 부피 그냥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 부피 넣고 0.16 이게 사빈 전향이에요. 사빈이라는 사람이 구하는 전향 시간이고 이제 평균 흡음률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바닥하고 천정은 콘크리트라고 했으니까 바닥하고 천정이 콘크리트 흡음률이 0.0이거든요. 그럼 여기 바닥 면적하고 천정 면적을 구한 다음에 콘크리트 흡음률 0.01로 곱하시면 돼요. 그게 이겁니다. 면적 곱한 다음에 바닥하고 천정 면적이 180이니까 월 열애가 이제 전체 152m고 여기다가 콘크리트 흡음률 180인데 여기다 흡음률 0.02로 곱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벽들은 다 섞어보드라고 했으니까 이건 152에다가 0.15 섞어보드 흡음률이 0.15잖아요. 곱한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평균 흡음률이 나옵니다. 그거를 여기 A다 따라 놓으면 전향 시간을 유추할 수 있어요. 엑셀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흡음의 면적이 죄송한데 좀 제가 더운 것 같은데 조금 온도 조금만 그 흡음의 면적이 여러분이 흡음을 많이 하시고 면적을 늘리면 전향이 낮아지는 거고 면적을 줄이면 전향이 덜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1km의 전향 시간을 여러분 유추하고 2.2초라고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든 녹음 엔지니어든 보통 직사각형 룸일 거예요. 보통 근데 이제 직사각형 룸이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모델링 하셔야 돼요. 3D 모델링.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줄 텐데 보통 직사각형 룸은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여기도 구할 수 있겠죠. 직사각형이니까 뒷벽의 면적 저기 흡음 텍스의 흡음이 얼마인지 이쪽 흡음률이 얼마인지 여기 플라스터보드 여기 이게 석고보드네. 흡음률이 얼마인지 계산해 가지고 적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흡음재 종류가 많으니까. 요게 사빈이 구하는 전향 시간인데 요게 이제 뭐 무대예술 전문인, 음향 전문사 시험에 자격증 시험에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맨날 그거 출제하는 거예요. 맨날 틀려. 그냥 곱하기 더하기 빼기인데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 어쨌든 그거를 컴퓨터에서 복잡한 거를 시뮬레이션 해줄 것 뿐입니다.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대략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축사분 같은 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 여기 전향 엄청 길겠다. 문제 있겠다. 그 문제를 좀 바르자. 그러면 이제 이 흡음률이 어디서 나오냐가 궁금하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마감재 만드는 소리주오면 소리주한테 이 흡음재를 받고 흡음률이 어떻게 돼요?라고 데이터를 달라고 해야 돼요. 보통 홈페이지에 있어요. 아니면 뭐 흡음 성적서를 주세요. 그러면 주파수별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전향 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심지어 구글링 하셔서 전향 시간 계산기 하면 엑셀로 나와 있어요. 면적 때려놓고 측병만 때려놓으면 그냥 나와요. 그냥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흡음률을 이제 흡음재를 넣어야겠다. 어디서부터 넣으라고 제가 했죠? 뒷벽부터 시작하시고 뒤를 다 해도 전향이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요 앞에 그쵸 앞에도 좋고 앞에 조금만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 하고 뒤에 천정은 다 할 게 아니라 천정 뒤에서부터 점점 채워오는 거예요. 언제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그 부피가 1.2초가 될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부터 채우는 거예요. 여기는 앞에 제일 마지막에 측병 일단 그렇게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소리주에서 만든 요 보드하고 요 보드하고 요 보드하고 요 보드하고 다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흡음률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공간 디자인이 같은 흡음재로 다 하는 얘기는 믹서에서 감독님들이 오퍼레이팅 할 때 같은 주파수를 다 깎는 얘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다른 컨비네이션으로 최대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고 저 두 개를 생각해서 이 전향을 유추하시면 그렇게까지만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진짜 뭐 다른 6가지 파라미터 난 모르겠고 이 공간의 크기하고 목적에 따른 전향 시간만 맞게 겉에를 만들어 놔도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만 가도.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기하죠?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룸에 저희 잠깐만 쉬는 시간이네요. 쉬는 시간이어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룸의 종류를 이제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다 화장실 갔다가 시작하겠습니다. 5분에 뵙겠습니다.